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이슈, 그중에서도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KBS 서영민 경제전문기자가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제 오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지금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까지 올랐다고요. 네. 이게 이런 숫자를 본 게 저는 사실 처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민감하실 텐데 서울 맞아요. 평균 가격이 오늘 지금 들어오기 직전 기준으로 서울이 1,808원이었어요. 1,808원이요. 그리고 전국 평균은 1,731원. 네. 이 정도로 기름값이 올랐던 게 한 7년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2014년에요. 네. 그래서 2014년 당시는 그러니까 2012년에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2,000원을 넘었었고 네. 그러고 그 뒤로 계속 뭐 1,900원, 1,800원 하다가 마지막으로 떨어질 때가 한 2014년 정도, 14년. 지금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또 세금 깎아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한 3년 전에 기재부가 깎아줬었습니다. 아, 실제로 유류세를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기름값이 한 1,690원, 80원이었거든요. 평균이 지금보다 낮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깎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정부는 돈 쓸 데가 많거든요. 안 그래도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깎아주고 싶지 않은지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뭐 기름값이 좀 더 오른다면 깎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까지 국내 휘발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는 네.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뭐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인데 네. 국제 유가가 지금 한 85달러 전후 뭐 브렌트유나 뭐 북미산 그러니까요. 뭐 서부 기름, 텍사스산 뭐 원유? 그렇게 기름값이 그 정도 되는데 네. 기름값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요, 거의 모든 종류의 에너지 값이 다 그래요. 뭐 유럽의 LNG, 액화천연가스 네. 가격은 250% 올랐다 그러고요. 아,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석탄은 뭐 여기 좀 저개발 국가들, 인도, 중국 이런 나라에서 주 네.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그쵸. 여기 석탄 가격이 중국 기준으로 작년 한때 좀 안 좋을 때 한 100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400달러가 넘습니다. 단위 가격당. 거의 그러니까 4배 다시 네. 상승한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모든 종류의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뭐 제철용 네. 에너지, 뭐 석탄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이 심상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 그동안은 왜 국제 네. 유가가 오른다는 게 네. 대부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펙이나 그 산유국들이 네. 약간의 공급량을 좀 조절하면서 어쨌든 가격을 좀 유지시키는 뭐 그런 네.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그런 결과로 봐야 될까요? 그 보통 보면 국제 유가가 뉴스가 될 때는 보면 오펙이 뉴스의 네. 가운데 등장합니다. 작년에 맞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초기에 오펙이 감산에 합의를 못 해가지고 유가가 그때 막 마이너스 유가 선물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가는 때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때는 감산에 합의를 못 했어요. 오히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증산해달라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는데도 뭐 오펙이 뭐 당장은 뭐 동결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때에 따라서 유가만 뉴스에 오를 때는 오펙에 네. 아니면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도 들어간 이런 차원의 어떤 합의 문제. 카르텔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그쵸. 사실은 자유시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워낙 이게 필수제다 보니까 네. 그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말고 석탄 가격, 뭐 네. LNG 가격 다 오르고 있거든요. LNG 가격은 그러면 에너지 짤 푸틴 때문이냐? 뭐 유럽의 한 40~50%는 네. 그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를 쓰거든요. 그니까요. 푸틴 때문이냐? 아니면은 중국이 석탄을 지금 많이 필요해서 사재기 하기 때문이냐?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석탄 광산이 다 물이 잠겼다. 네. 인도도 석탄을 많이 쓰는데 거기도 비가 와서 물이 잠겼다. 뭐 그러면 비 때문이냐? 아니면 이유를 또 꼽기가. 다른 에너지원 관련해서는 네. 유럽이 보면 친환경 발전으로 많이 갔다고 하는데 그쵸. 풍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 영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 나라는 그 풍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올해 유럽에 바람이 안 분대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량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람 때문이냐? 바람이 뭐 안 불어서냐? 바람이냐, 물이냐, 뭐 아니면 오펙 때문이냐, 네. 아니면 푸틴 때문이냐?
여러 가지 그것들이 다 이유가 아니진 않을 거예요. 뭐 다 한 가지씩 이유가 되긴 할 텐데 네.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코로나죠. 여기도 빠지지 네. 않습니다. 코로나. 이번 주 초에 그 노벨 경제학상 발표 났잖아요. 네. 데이비드 카드 교수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주 전공 분야는 노동경제학이고 네. 노동경제학에서 실증 분석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정말 고용이 낮아지나 뭐 이런 거 연구를 하셔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네.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건 노동경제학자지만 여튼 실증이 중요하다는 건 실제로 증명이 되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언론이랑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최근에 한겨레랑 인터뷰한 거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서 좀 그래요? 우리랑 뭐 결부된 건데 네. 장담하건대 이 코로나라는 건 이 경제 충격에 대해서는 20, 30년 뒤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실증적으로. 네.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한 불황이 먼저 왔습니다. 셧다운을 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랬다가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바로 경기가 급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뭐 경제 현상 보통 물결 친다고 그러죠. 파동인데 이렇게 좀 올라갈 때도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이렇게 가는데 네. 코로나는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아, 이 현상의 우리 정확한 의미 내지는 파급 효과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지금으로선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를 이렇게 불을 스위치를 켰다가 네. 껐다가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라는 건 모두가 예견을 했죠. 이제 에너지도 그죠? 많이 쓸 거고 네. 뭐 물건도 많이 쓸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현상을 불러 일으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었다라고 네. 이제 와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복 소비라고 해서는 뭐 한 120%, 130% 소비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가격은 2배, 3배가 올라가거든요. 원자재, 에너지재 그러니까요. 경우는요. 그래서 모르는 영역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다. 저는 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동안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사실 네. 이 원유 가격도 굉장히 좀 낮아졌고 어쨌든 경기가 거의 올스톱되면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경기 회복 국면에 다 공급을 원활하게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의 손해를 조금 메꾸기 위해서? 네. 아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의심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해서요. 아이고.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해서 반도체 네.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거든요. 특히 차량용 네. 그리고 애플도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서 9천만 대 만들려고 했던 거 8천만 대 만든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이든 대통령 혹은 미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왜 이게 1년이 지났는데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걸까? 그래서 삼성전자랑 TSMC한테 너네 자료 좀 내놔봐. 재고가 얼마나 되고 어느 나라에 주고 있고 네. 새로 생산할 경우에 생산한 것을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분배해서 주고 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좀 봐야겠어. 라고 반협박을 했거든요. 지금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을 그래요. 거예요. 네. 거기도 약간 비슷한 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좀 네. 있었군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를 못하는 상황.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네. 일시적이라고 했던 물가 상승이 지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이번에 이런 에너지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친환경 정책? 네. 많은 이제 국가들에서 아무래도 좀 저탄소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게 그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아지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라든지 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에 좀 차질이 있으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린플레이션. 네. 그린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래 천연가스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석탄은 저탄소 정책에 완전 반대에 있는 건데 네. 왜 석탄 가격까지도 최근 오르는 거죠? 이게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중국이 급속하게 한 3, 40년 발전을 했죠. 그 발전하는 네. 과정에서 경제 규모가 뭐 한 5, 6년 지나면 2배가 되고 5, 6년 지나면 2배가 됐는데 그걸 지탱하려면 전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네. 공장은 전기로 돌리니까요. 그 전기를 지금 기준으로 석탄에 한 60%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에 중국은 60% 정도 의존하는 나라는 거예요. 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최근 30년 동안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석탄에, 커졌는데 그러면서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거기도 한 60% 정도 석탄으로 발전합니다. 전기 생산할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뭐 유엔에 화상 연설할 때 2060년까지 중립 갑니다. 뭐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죠?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석탄 발전을 줄이거나 아니면 네. 탄광을 줄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으로 생산하겠다는 정도인 거죠. 원자력도 많이 짓고 있고요, 지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 이제 에너지가 이제 보복 소비 부족하죠. 일어나면서 한 110%, 120%더 필요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전력 소비가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는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예전 같으면 뭐 석탄 때려 부을 준비도 뭐, 했을 테고 그죠? 고민하지 않았을 네. 거예요, 크게. 석탄 발전소를 더 많이 네. 만들고 그리고 석탄을 캐는 탄광도 더 만들고 이런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세워서 갔을 텐데 지금은 그 플랜은 살짝 멈춘 거죠. 지금 당장 석탄 발전량이나 석탄 채굴량을 줄이지 않더라도 네. 앞으로 더 많이 채굴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고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가 나면서 전기가 조금 더 필요해지는데 근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호주랑 안 좋잖아요. 안 그 좋은 얘기도 조금 상황까지 살짝 갔거든요.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상황들 지금까지 보복 소비의 상황들 석탄이 네. 조금 더 필요한 상황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들 그래서 발전소들이 이 가격에는 우리가 발전을 하면 적자야 하면서 중국의 발전소들이 이렇게 누웠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는 발전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이 모자란 게 마지막 한계 발전량 2, 3%일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2, 3%를 작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중국이 석탄을 수입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수입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쵸. 작년에 호주가 뭐 코로나 발원지 얘기하고 미중 분쟁에서 미국 약간, 편을 많이 네. 들면서 그래서 호주에게 우리나라 사드 보복하듯이 본때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앞으로 너네 석탄 안 살 거야. 너네 알아서 해봐라고 했는데 네.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한 90% 석탄이 90%는 자국에서 생산을 해요. 한 8, 9% 정도를 수입하는데 네. 그중에 한 40% 안팎을 호주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 2, 3% 정도 되는 거죠. 요거를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요거를 포기한 겁니다. 요거를 너네 걸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호주가 두 손을 들 줄 알았는데 네. 국제 석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호주는 다른 나라들에 팔 수 있게 네. 되고 하면서 호주는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중국도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뭐.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계 그 발전량 2, 3%가 네. 사실 우리나라 원전 올 여름에 부족하다고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신한울 원전인가요? 네네. 그 원자력 발전. 정비하던 것 그거 하나 가동 일주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해결됐거든요. 마지막 부족한 2, 3%는 네. 굉장히 그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10%, 20%가 부족한 게 오히려. 아니고. 네. 그 문제를 건드리는데 호주와의 갈등이 상당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기사들이 쏟아졌었죠. 네. 국내 반응들은 대부분 고소하다. 뭐 이런 반응이 많긴 했는데 결국 중국 내 상황은 그렇네요. 그렇게 복합적인데 미중 갈등 네. 상황도 엮여 영향을 있는. 미쳤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 전력난으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들려오고 있는데 네. 지금도 좀 안 좋은 상황인 건가요? 아직까지도? 그 꽤 됐잖아요. 당장 어제 좀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4.9%. 4.9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중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교하면 사실 그만큼만 성장해도 뭐 이런데. 서프라이즈라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4.9라는 게 쇼크예요. 지금 올해 한 8% 성장을 해야 작년에 못한 것까지 합해서 본인들이 그 이렇게 맞춰놓던 네, 그 목표치에, 스케줄대로 네. 쭉 가는 건데 올해 8%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4분기도 좋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 그렇죠. 지금 전력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게 돼서 그래서 1분기에 18% 성장했거든요. 엄청 성장했죠. 그리고 2분기에 7.9, 3분기에 4.9.
많이 떨어졌네요, 네. 사실. 추세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죠. 이게 뭐 전력난도 있고 네. 반도체 공급망의 차질도 있고 부동산 시장 헝다, 부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하여튼 중국 음. 경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네. 좋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지금 가을 소녀님이 하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의 이 석탄 문제는 전력 수요 급증이 원인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건 아까 그 호주와의 문제로 좀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네. 여기에 덧붙여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겨울이면 전력 수요가 되게 급증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럼 지금 중국은 뭔가 대책이 있는 건가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는 기사가 어제 오늘 또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석탄은 지금 네. 석탄의 양, 그래서 호주 때문에 석탄의 양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중국에서 더 채굴을 하면 되고, 근데 네. 거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2, 3개월, 많으면 6개월, 1년. 근데 석탄에 근본적으로 계속 의존하는 건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LNG, 액화천연가스, 네. 미국한테 장기 계약하자고 어제 제의를 했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시노펙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걸 미국이 받아줄지, 미국은 뭐 물론 뭐 에너지를 파는 거니까 좋은 거긴 좋을 수도 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오펙에다가 증산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건 네. 미국 내 에너지 상황이 뭐 간단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그 미국과 LNG 대규모 장기 계약에 성공한다면 네. 쉽게 한숨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그건 뭐 약간 무릎을 꿇은 거라고 뭐 사람들이 놀려도 중국이 별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제가 중국 걱정을 네. 괜히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중국 경제가 어쨌든 간 글로벌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 네. 사실 경제와도 크게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이 네. 중국의 전력난으로 뭐 공장들이 올스톱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치는 어떤 세계 경제 파급력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 경제는 당연히 아이폰 얘기들을 많이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9천만 대를 생산하려다 8천만 대로 간다는 게 중국 경제 때문인 영향도 전력난 그래요? 때문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게 아이폰이 마지막 조립은 다 중국에서 하거든요. 네네. 대만 회사들이라고는 해도 그 페가트론이라는 회사, 네. 그 회사는 장쑤성에 있는데 네네. 조립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최종 조립하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한 10% 정도 줄이고 있습니다. 장쑤성이 제일 심각한 성 중에 그렇죠. 하나입니다. 전력난이 있는. 거기에 포스코도 있습니다. 포스코 알루미늄 재련 공장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비철 금속들이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도 그쵸. 세계를 석권할 수 있을 걸로 네.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포스코도 영향이 있고 2차 전지도 영향이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영향이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네. 만들어서 여기서 조금 여러 개의 반도체를 붙여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다시 오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 다시 이동하기도 하는데 여튼 삼성전자도 걸려 있고 현대차라고 무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에 너네는 중국 전력난에 뭐 문제 없냐 그러면 답을 안 해요. 네. 문제 없다고 안 하고 답을 안 합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중국이 화를 내고 문제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테고 네, 앞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댓글로 질문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면 이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미 사실 오랜 기간 지속됐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우리 주가가 막 떨어졌던 게 네. 9월 말이에요. 9월 네. 말쯤이 미국에서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유럽 컨퍼런스에서 너무 곤혹스럽다. 이럴 줄은 몰랐다. 왜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되게 솔직하게. 생각 외로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뭐 상당히 생각보다 장기간 간다. 이분이 사실은 가장 비둘기였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2%를 걱정하는데 미국은 네. 이미 4%, 5%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가가 5%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게 지금 한 4-5달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지속 더 될 것이다. 최소한 이번 겨울은 뭐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근데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이건 오일 쇼크거든요. 50년 전에 있었던 오펙이 감산 결의를 네. 하면서. 근데 그런 종류의 그 공급 부족이 만성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갈 것이냐. 그럴 걸로 보는 사람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단기적인 것이 중기적인 것이다 정도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장기적일 것이냐? 그건 아닐 거다. 아마도 올 겨울 지나면 풀릴 것이다 조금. 라고 전망들을 하는데 그러면 올 겨울 전망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네. 9월부터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좀 올랐는데 그건 불확실성의 영역이니까 정말 불확실성에. 에너지가 그렇게 부족할까? 계속 네. 부족할까? 아닐 것 같은데 증산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네. 겁니다. 네. 이게 중기까지는 어쨌든 간 사람들 좀 우려하는 네. 시선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저는 차 타고 다니는데 1,800원 이상 가게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닐까 봐요. 그러면 지하철 회사들이 적자가 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글로벌 소식과 함께 경제 소식과 함께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